이번 사연은 싸가지도 없고 개진상진만 하던 시누이가 올케인 쓰니님만 보면 무서워한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결혼하고 6년 동안 절 힘들게 했던 시누이에게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다 해버리고 앞으로 얼굴 안 보고 살기로 마음을 먹었더니 속이 다 후련하네요. 저는 올해 36살이고 남편과 맞벌이하는 직장인으로 6살 딸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어요. 남편에게는 누나 한 명과 여동생이 한 명이 있습니다. 큰 시누이는 매사에 말이 많고 말투가 좀 거친 편이에요. 반면 작은 시누이는 말수가 적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스타일이죠. 두 사람 모두 애교나 웃음기가 거의 없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성격은 아닙니다. 남편보다 2살 많은 누나는 저희보다 1년 먼저 결혼했고 시댁과는 자가용으로 30분 거리에 살고 있어요.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처음으로 시댁에 놀러 갔던 날 큰 시누이는 초면인 저에게 다소 무례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을 하더군요. 반가움에 인사를 건네자 제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쌍꺼풀 수술했지? 엄청 잘 된 것 같은데? 라며 살짝 비꼬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조금 당황했지만 그냥 웃어넘겼죠. 제가 만약 정말 수술을 했다면 그런 질문은 신뢰가 될 수도 있는 말이잖아요. 속으로 뭐지?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쌍꺼풀이라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저희 친정은 아버지가 조금 서구적인 외모를 가지고 계셔서 쌍꺼풀이 엄청 진하세요. 언니와 저는 아버지를 많이 닮아 자연스럽게 쌍꺼풀이 있고 오빠는 친정엄마를 닮아 쌍꺼풀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는 눈이 크고 예쁘다는 말을 자주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전반적으로 키가 크고 골격이 굵은 편이에요. 피부는 대체로 하얀 편이지만 시부모님 2분이 눈이 작아서 그런지 3남매가 모두 눈이 엄청 작더라고요. 하지만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고 귀여워 보이기도 해요. 남편은 농담처럼 혹시 이세가 나를 닮아 눈이 작을까봐 눈 큰 자기를 골랐지 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제 눈에 남편은 눈이 작긴 했지만 속눈썹이 짙어서 오히려 눈이 큰 남자보다 훨씬 더 매력있어 보였답니다. 결혼하고 맞이한 첫 명절에 시댁에서 차례를 지낸 후 설거지까지 끝내고 친정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조금만 더 있으면 큰 시누이네가 온다고 얼굴을 보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시 시누이는 임신 중이었고 출산을 2달 정도 앞둔 상황이었어요. 저희 남편과 시누 남편은 사이가 참 좋은 편이었고 특히 시누 남편은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금방 마음을 열 만큼 편안한 사람이었죠. 그런 성격 때문인지 별난 큰 시누이한테도 늘 다정하게 대하더라고요. 시댁에 처음 인사하러 갔을 때도 제가 어색할까봐 재미있는 농담도 하시면서 긴장을 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사는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시어머니 말씀대로 기다리고 있는데 큰 시누이 부부는 4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하더라고요. 출발도 하지 않은 큰 시누이를 금방 온다고 하시고는 저희를 친정에도 못 가게 잡고 계셨던 거죠. 결국 그날은 시댁에서 자고 다음날 친정으로 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에 빨리 가려는 게 영 못마땅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시누이네가 도착하고 함께 과일과 차를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시매부가 저를 보며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처남댁은 우리 식구들과 다르게 눈이 정말 크네요. 연예인 누구 닮은 것 같은데? 그 말을 듣자 남편이 장난스럽게 받아치며 김태희 닮았죠?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큰 시누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김태희가 들으면 겁나 기분 나쁘겠다. 라고요. 물론 김태희가 저보다 훨씬 예쁘고 비교할 수 없는 미모를 가진 건 사실이지만 남편이 그저 웃자고 한 말에 그렇게까지 정색을 할 줄은 몰라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사실 결혼 전 처음 시누이를 만났을 때부터 말을 예쁘게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일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그로부터 2달 후 큰 시누이는 딸을 낳았고 남편과 저는 축하 선물을 사서 큰 시누이 집에 찾아갔어요. 엄마 아빠의 눈을 닮아서인지 아기의 눈이 유난히 작더라고요. 그래도 갓 태어난 아기치고는 오목조목 너무 예뻤습니다. 시어머니가 외손녀를 보시면서 공주님인데 눈이 이렇게 작아서 어떡하냐 하고 농담처럼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시누이는 시어머니에게 외할머니가 되어서 아기한테 할 소리냐 하며 발끈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나중에 쌍꺼풀 수술 시켜주면 된다며 짜증 섞인 말투로 덧붙이더군요. 사실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장난삼아 말씀하신 거였는데 시누이가 너무 격하게 받아치니 제가 다 민망한 거 있죠. 시누이는 아기 눈이 시메부를 닮아서 작다고 했지만 제 눈에는 시누이 눈을 그대로 빼다 박은 것 같더라고요. 큰 시누이가 딸을 낳은 다음에 저 역시 첫 딸을 낳았는데 저희 딸은 남편의 바람대로 저를 닮아 눈이 크고 또렷했어요. 저희 딸을 보러 오신 시어머니는 큰 시누이 눈치를 보시느라 시누이가 있는 자리에서는 아무 말씀을 못 하시더니 큰 시누이가 자리를 비우자 아이고 예뻐라 눈이 너무 크고 예뻐서 인형이 따로 없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손녀 예쁘다는 말도 딸 눈치를 보면서 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했습니다. 딸아이 돌잔치날 제 친구들과 친척분들이 저희 딸을 보면서 예쁘다는 말을 참 많이 해주었어요. 그때 시이모님께서 저희 딸을 보시고 얼굴이 뽀얗고 눈도 크고 예뻐서 나중에 연예인 시켜도 되겠다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 말에 큰 시누이는 곧바로 끼어들며 이모 연예인은 뭐 아무나 해? 그리고 애들은 커봐야 알지 어릴 때 눈이 컸다가 작아지고 못생겨지는 애들도 있어 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쩌다 그런 일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 눈이 작은 애들은 커서도 눈이 작더라고요. 형님도 그런 케이스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시누이는 얼굴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꼭 저렇게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한 건지 저런 심보를 타고난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사는지 의문이 생길 뿐이었습니다. 언젠가 남편의 사촌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시댁에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저희 결혼식에 오셨던 친척 어르신 한 분이 저를 보시고는 결혼할 때 보고 처음 보네. 아기 엄마가 되었는데도 어쩜 이렇게 아가씨처럼 날씬해? 하셨어요.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시누이는 표정이 심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죠. 시누이는 출산 후에 살이 엄청 쪘거든요. 언제부턴가 다이어트를 한다면서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들렸고 그 약 부작용이 있었는지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부어서 엄청 고생을 했다고 시어머니께 들었어요. 제가 볼 때 시누이는 약으로 살을 빼기보다 운동이나 음식 조절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워낙에 먹는 걸 좋아해서 다들 한 덩치들 하거든요. 특히 큰 시누이는 인스턴트 음식이나 배달 음식을 엄청 좋아하고 자주 먹는다고 들었어요. 남편이 그런 누나가 안쓰러웠는지 누나, 약으로 빼는 건 부작용이 많고 요요 현상도 있어.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해봐. 인스턴트 음식은 되도록 끊고 라고 조곤조곤 말해주더라고요. 그러자 큰 시누이는 야, 너나 잘해.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건데 네가 뭔 참견이야. 네 돈으로 뭐라도 사주고 그런 말을 하던가 라며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길래 옆에서 듣는 제가 더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옆에 있다가 형님한테 음식 사주는 건 독을 사주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살쪄서 고민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큰 시누이가 뭐라 말하려던 순간에 자리를 피해버렸죠. 그때 큰 시누이 정말 열받아서 며칠을 알아누웠다고 해요. 저희 남편도 먹는 것을 워낙에 좋아하는 사람이라 배가 많이 나왔었는데 헬스장을 다니면서 살도 빠지고 오히려 몸이 가벼워졌다고 지금까지도 몸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운동을 통해 살을 빼보니 몸도 가볍고 좋아서 누나한테 권했던 건데 시누이는 그런 동생의 마음은 몰라주고 기분 나쁘게만 듣더군요. 저희 결혼하고 3년이 지났을 무렵 시댁에서 마주한 시누이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글쎄 큰 시누이가 쌍꺼풀 수술을 했더라고요. 지인과 함께 가면 저렴하게 해주는 병원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서 수술을 했다네요. 그런데 저렴한 곳이라 그랬는지 결과가 그닥 좋지는 않았어요. 눈이 작긴 했지만 눈매가 부드러웠었는데 예전과 달리 매섭게 변했고 솔직히 말해 예쁘지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도 예전 눈이 훨씬 순하고 보기 좋았다며 속상해 하셨고요. 다들 못마땅해하는 모습에 짜증이 났는지 아니면 확인이라도 받고 싶었는지 저에게 본인 쌍꺼풀 수술이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붓기가 가라앉고 자리가 잡히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라고 했더니 신우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역시나 신우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때는 신우가 제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는데 그 후에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는 열받아서 며칠 또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저희 딸은 큰 고모를 엄청 무서워하고 싫어해요. 그 이유는 딸아이가 4살 그리고 신우이 딸이 5살이었을 때 있었던 일 때문이죠.
그날따라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서로 가지겠다고 엄청 싸우더라고요. 연년생이다 보니 사소한 것에도 자주 티격태격하고 저희 딸도 언니에게 지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맞서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큰 시누이가 저희 딸을 향해 눈을 크게 치켜뜨고는 큰 목소리로 야, 이거 언니 거야 하고 소리치는 겁니다. 그러고는 장난감을 단숨에 빼앗아 자기 딸에게 건네더군요. 그 순간 너무 놀란 딸은 울음을 터뜨리며 제 품으로 달려왔어요. 저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이 엄청 상했습니다. 아무리 자기 딸이 소중하더라도 남도 아닌 조카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큰 소리 치는 건 어른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 심정으로는 당장 짐을 싸서 집으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날 이후부터 저희 딸은 고모를 보면 겁을 먹고 피하더라고요. 큰 시누이는 그 뒤로도 사사건건 말꼬리를 잡았고 누군가가 저와 제 딸을 칭찬하면 못마땅해서 꼭 한마디씩을 해야 직성이 풀렸죠. 큰 시누이는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심해부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외벌이여도 월급이 많은 편이라 굳이 일을 다닐 필요는 못 느꼈을 거예요. 반면 제 남편은 통신 관련 회사에 다니는데 월급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육아휴직이 끝나자마자 바로 복직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우리 딸아이가 독감 판정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열이 계속 내리지 않으면 입원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혹시 입원을 하게 되면 출근은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미 병원에 다니느라 반차와 휴가를 며칠이나 쓴 상태였고 입원하게 되면 최소 3일 정도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친정 식구들은 모두 지방에 살고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작은 시누이가 떠올랐어요. 작은 시누이가 마침 결혼을 앞두고 시댁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작은 시누이가 잠깐만 올라와서 저희를 좀 도와줄 수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작은 시누이가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서 몸 관리를 해야 하니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저는 어떻게든 입원을 막아보겠다는 마음으로 밤낮 없이 아이를 간호했고 다행히도 이틀이 지나자 아이의 열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덕분에 의사로부터 입원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 작은 시누이의 결혼식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시댁에 내려갔는데 작은 시누이가 독감에 걸려 알아누워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듣고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 큰 시누이 딸이 독감에 걸려 입원을 했고 큰 시누이가 혼자 돌보느라 힘들다며 동생을 보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흔쾌히 작은 시누이를 큰 시누이 집으로 보냈더라고요. 그곳에서 독감에 폐렴까지 걸린 언니네 조카를 돌보다가 작은 시누이도 결국 독감에 걸려버린 것이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시어머니와 작은 시누이가 너무 얄미워서 오히려 잘 되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 있죠. 정말 너무 서운했거든요. 저희 딸이 입원 위기에 있었을 때 제가 그렇게 애타게 부탁했는데도 못 도와준다고 하더니 직장도 다니지 않고 집에 있는 큰 시누이 집에는 단번에 보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역시 핏줄은 핏줄이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그 일 이후로 저는 시댁에 대한 정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면 저 역시 마음을 함부로 주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고요. 작은 시누이의 남자친구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두 사람은 정말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시댁이 있는 소도시 내 예식장에서 진행되었고 모두의 축복 속에서 무사히 마치게 되었죠. 예식이 끝난 뒤에 저는 남편에게 시댁으로 가서 잠깐만 머물다 집으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댁 식구들과 함께 술 한잔하며 어울리다가 하룻밤 자고 올라가자고 했겠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사실 남편도 지난번 독감 사건 이후로 본가에 대한 실망이 커서 더는 머무르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평소에 남편에게 마음을 써주고 잘하는 신우 남편은 좀 마음에 걸린다고 했는데 결국 다음날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저희는 집으로 와버렸어요. 시어머니와 큰 시누이와 마주하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싫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어릴 적부터 자기 가족들은 남들 가족처럼 서로 애틋하거나 살갑지 않았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는데요. 매사에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누나와 오빠한테 버릇없이 굴며 고집불통인 여동생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작은 시누이가 결혼을 하자 큰 시누이가 톡방을 만들어 시댁 식구들을 초대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로서는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지만 시부모님도 계셔서 방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톡방이 만들어진 지 3일째였는데 큰 시누이는 자기 딸이 반에서 부회장으로 임명되었다며 임명장 사진을 찍어 올리더군요. 그래도 어린 조카가 부회장이 된 건 축하할 일이니 저도 축하글을 남겼죠. 남편은 원래 톡을 주고받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어서 크게 댓글을 달지 않았고 시부모님 역시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잘 읽지도 않으셨고 답글도 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인지 늘 시댁 단톡방은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가 자기 자랑을 하는 곳이 되어버렸죠. 출근 후 사무실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중에 단톡방 알림 소리가 계속 울려서 들어가 확인해보니 시누이들이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큰 시누이는 비 오는 날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홀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커피 향이 너무 좋다느니, 작은 시누이는 출근길에 비가 많이 와서 지각할 뻔했다느니, 별로 관심도 없는 글이라 댓글을 달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그저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 오가는 걸 보면서 톡방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저도 모르게 조금 지치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식품 유통 회사인데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판촉 행사와 여러 전략을 준비하느라 며칠 동안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다행히도 딸아이를 잘 챙겨주고 있어서 마음 편히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갈 무렵 갑자기 목부터 시작해서 몸이 가렵고 어깨도 결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피곤하고 잠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겼는데 며칠 지나자 피부 여기저기 빨갛게 수포가 생기기 시작했고 점점 통증도 심해졌고요. 통증이 너무 심하고 가려워서 피부과에 내원했다가 말로만 듣던 대상포진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야근이 많았고 스트레스가 심했던 게 원인인 것 같았어요. 증상이 심해 입원을 권유받았는데 보통 5일 정도 입원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정상 주말을 끼고 3일만 입원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입원 치료를 받았죠. 평일은 딸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긴 하지만 신경 쓸 일도 많고 무엇보다 회사에 오래 빠지는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또다시 딸아이를 챙겨주었고 저는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되었죠. 퇴원을 앞두고 의사 선생님이 대상포진은 재발 가능성이 높아 충분한 휴식과 면역 관리에 철저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퇴원 후 출근했을 때 팀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오시더니 영양제를 하나 건네주시는 거 있죠? 약국에서 면역 관리에 좋다고 추천받았다면서 몸 관리를 잘하라고 하시는데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친정은 멀고 걱정하실까봐 입원했다는 말도 못했고 시댁은 기대감도 없고 말하지고 싶지도 않아서 하지 않았는데 가족도 아닌 팀장님이 신경 써주시니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더라고요. 출근 후 며칠 동안은 몸이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출근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고 팀장님이 주신 영양제도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남편이 몸보신에 좋다는 음식들을 사다 나르는 바람에 회복을 할 수 있었어요. 퇴원 후에 시아버지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가 아직은 무리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이번 생신은 밖에서 외식을 하는 게 어떻겠냐며 시누이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미리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단톡방에 이번 아버님 생신은 다 같이 외식을 하는 건 어떨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올렸어요. 그런데 큰 시누이가 바로 밖에서 먹으려면 돈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 아빠는 집밥을 좋아하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답을 올리더군요. 평소 톡방에서 말이 없던 남편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집사람이 대상포진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러니 한 번만 그렇게 하자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시누이는 나와 여동생이 도우면 되니까 집에서 해서 먹는 걸로 해 라며 고집을 부리더군요. 상황을 보니 안 될 것 같아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시누이들이 도와준다고 했고 아버님도 집밥을 좋아하시니 그렇게 하자고 설득했습니다. 토요일 아침밥을 챙겨 먹고 출발해서 가는 길에 마트와 시장에 들러 고기와 야채 등을 사서 시댁으로 갔어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뒤 시댁에 도착했는데 큰 시누이는 전날 이미 와 있었고 시매부는 직장 동료 결혼식 때문에 들렀다가 저녁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이발도 하시고 목욕도 하신다고 시내에 나가셨다고 했고요. 그런데 뭔지 모르게 시댁 분위기는 그리 좋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저희더러 점심을 먹었냐고 묻지도 않으시는 거 있죠? 남편과 저는 마트 시식 코너에서 이것저것 집어먹은 것 때문에 배가 심하게 고프지는 않았지만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 달라서 뭔지 모르게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저녁 생신상에 차릴 음식들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가서 미역국을 먼저 끓이려고 미역을 찾으려 했는데 미역이 없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미역국을 워낙에 좋아하셔서 평소에도 미역이 떨어진 적이 없었기에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사오지 않았거든요. 전화로 확인하지 못한 저의 실수였죠. 남편이 거실로 가서 미역이 있는 줄 알고 사오질 않았다는 저의 말에 시어머니께서 생신이면 미역국이 기본인데 네가 하기 싫긴 했나 보다 이러시는데 그 말에는 가시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니 시어머니 얼굴이 한순간에 일그러지더군요. 저는 제 실수라고 생각해서 남편에게 시내 마트에 나가서 미역 하나만 사다 달라고 부탁했죠. 남편은 작은 시누이 오는 길에 사오라고 부탁하면 안 되냐고 했지만 20분이면 다녀올 수 있으니 그냥 사오라고 재촉했습니다. 남편은 미역을 사러 가면서 누나랑 같이 준비해 라고 했는데 큰 시누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만지더라고요. 국거리로 사온 고기를 썰어 핏물을 빼고 잡채를 하려고 야채를 손질하며 고기를 재우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큰 시누이 둘 다 도와줄 생각 없이 계속 소파에 앉아만 있었어요. 할 일은 많고 저 혼자 하려니 버겁고 힘들기도 했고 시어머니 살림이기도 해서 어머님, 형님, 음식하는 거 좀 와서 도우세요 하고 명령조로 말했죠. 그때 진짜 짜증이 폭발할 것 같았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큰 시누이가 옳게 오늘 시부모님 생신이야. 시어머니한테 일을 시키는 며느리가 어딨어? 라며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평소 시아버지 생신 때 시어머니도 함께 준비하셨기에 자연스레 나오는 말이었는데 그날따라 정색하며 난리를 피우니 저도 모르게 욱하는 감정이 올라오는 거 있죠. 그래서 큰 소리로 그럼 형님이라도 와서 하세요. 아버지 생신에 그렇게 핸드폰이나 쳐보고 있는 딸이 어디 있어요? 내일 모레면 50 되는 사람이. 이랬습니다. 시누이는 옳게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톡방에 글 올릴 때 어이가 없었어. 지금 입원한 것도 아니고 퇴원까지 했으면서 시아버지 생신을 밖에서 대충 때우려고 했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시부모님 생신이면 당연히 며느리가 해야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요. 시부모님 생신상을 며느리만 차려야 한다는 법은 형님이 만든 거예요? 누가 그래요? 형님은 혼자 그렇게 상상 속에서 법도 만들고 그래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어쩌다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됐어요? 하고 깜짝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큰 시누이는 더 큰 소리로 딸이랑 아들이랑 어떻게 같아? 라고 소리치는데 그 순간 남편이 들어오면서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도와준다고 집에서 생신상 차리자고 누나가 말했잖아. 그렇게 말해놓고 놀면서 왜 딴소리해? 하고 따지더라고요. 그러자 큰 시누이는 내가 왜 하니? 솔직히 올케가 일하기 싫으니까 밖에서 먹자고 한 거잖아. 너네 하는 짓이 어이없어서 그냥 해본 소리야. 정 그러면 이따 설거지는 좀 도와주던가 하지 뭐. 라고 선심 쓰듯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 남편이 갑자기 들고 있던 미역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큰 시누이를 향해 야, 이 미친년아. 네가 집에서 먹자고 했으니까 이거 불려서 미역국 끓여. 엄마 아빠가 너랑 나 낳고 키우느라 고생했지. 이 사람 낳고 키우느라 고생했냐?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미친년이 됐어? 네가 차려. 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형님. 제가 이따가 설거지는 돕던가 할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시어머니를 향해 엄마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딸은 매번 쉬게 하면서 오늘 같은 날도 아픈 며느리한테 일을 시키고 싶어요?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었다고 했는데 누구 한 사람 괜찮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던데요? 이런 시부모 생일상 차리고 싶은 며느리가 있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자기가 잘생겼으니까 나는 할 수 있어. 근데 형님이 너무 재수없게 굴어서 안 하려고.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재수없는 형님을 위해서 해줄 필요 없잖아? 했습니다. 신우는 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고 있길래 제가 한마디 또 하려는데 시어머니는 나도 며느리로 시댁에 할 일 다 하고 살았어. 네 눈에는 네 마누라만 고생하는 것 같아? 아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래서 엄마는 그게 좋으셨어요? 엄마 사모님 놀이할 때 고모들이 일 다 했어요. 그런 식으로 못된 며느리 짓 했으면 며느리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지는 말아야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사실이냐고 시어머니에게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시어머니는 대답도 못하고 얼굴이 빨개져 있기만 했습니다. 그 상황이 재밌더라고요.
그때 저는 세상에 어떻게 그딴 못된 며느리가 다 있냐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조상님들이 내리는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속지 않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천벌이 떨어질 것이니 지나가는 개미도 조심하시라고 했어요. 남편이 당장 짐 챙기라고 하길래 저는 얼른 짐을 챙겼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올라오자마자 저는 가족 단톡방에서 나와버렸고 남편도 바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오기 전에 톡방에 다들 반성하세요. 다음에 만날 때 얼마나 반성했는지 볼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리고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다음날 남편이 신우 남편에게 어제 얼굴도 못 보고 먼저 올라와서 죄송하다고 전화를 했었나 봐요. 심해부 말로는 저희가 올라오고 나서 심해부가 시댁에 도착했더니 미역국도 끓이지 않았고 음식도 아무것도 해놓지 않았더래요. 결국 외식을 하기로 했는데 주말이라 괜찮은 음식점은 예약이 차서 가지도 못하고 다 같이 중국집에서 짜장면 한 그릇씩 먹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외식을 하자고 했을 땐 들은 척도 하지 않더니 결국 아버지 생신에 짜장면으로 때운 시누이들이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댁은 시부모님 두 분 생신이 연달아 있으신데 시아버지 생신 보름 뒤가 시어머니 생신이세요. 저희 결혼 전까지는 시아버지 생신에 시어머니 생신까지 끼워서 한 번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시어머니는 생신을 제대로 못 챙겨 드신 거였죠.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제가 시어머니 생신상은 따로 차려드리자고 말했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그래도 며느리로서 나름 신경도 써드렸고 잘 하려고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건 늘 배신감과 실망감밖에 없었던지라 이젠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다가오는 시어머니 생신에 우리는 가지 말자고 하면서 시누이들이 직접 음식을 해봐야 올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될 거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께 죄를 짓는 느낌이었을 텐데 이젠 미련도 없고 그런 마음도 크게 안 생기더라고요. 시어머니 생신을 일주일쯤 앞두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큰 시누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올케, 엄마 생신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요. 전 기다렸다는 듯이 답장을 적었습니다. 형님이랑 아가씨랑 음식 차리세요. 케이크도 사고 선물도 준비하세요. 제가 가서 음식 성의 없이 차려져 있으면 상을 엎어버릴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이렇게 답장을 보내버렸습니다. 이렇게 꼰대 같은 말투로 답장을 보냈더니 아주 통쾌하고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퇴근 후에 남편에게 큰 시누이와 주고받은 내용을 말했더니 잘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강하게 나가야 더 이상 저를 우습게 안 본다고 말해주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막상 생신이 다가오자 마음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인지라 시부모님께 기본적인 도리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결국 큰 시누이는 시부모님과 외식을 한다고 해서 제가 전화로 어딜 부모님 생신에 외식을 하려고 하냐? 키워주신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도 없냐? 당장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 내용 녹음했고 그 내용 시어머니에게 보냈고요. 결국 큰 시누이는 시어머니와 대판 싸웠고 시어머니 생신에는 저희만 가게 되었어요. 시댁에 내려가서 시부모님 외식시켜드리고 용돈도 드렸더니 뜻밖에도 시어머니께서는 아무 불만 없이 너무 고맙다고만 하시더군요. 솔직히 시부모님이 딸 편에 서서 하는 말을 한마디라도 그때 했으면 그 자리에서 집으로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네요. 다가오는 명절에는 차례 지내고 시누이들을 꼭 보고 친정으로 갈 생각입니다. 얼굴 보기도 싫고 생각만 해도 싫은 사람들이지만 만나서 해줄 말이 있거든요. 제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큰 시누에게 막말을 해주고 꼰대처럼 잔소리도 엄청 할 생각입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이제는 저희 시부모님도 제 편을 들 것이 확실하거든요. 명절에 무슨 일 생기면 지나고 나서 후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똑부러지게 말씀 잘하시네요. 미친 것들은 지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꼰대짓을 당해봐야 합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이번 추석에 신우들에게 개꼰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